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골백번 잘못했다. 명절을 쇠고 나니 온몸이 쑤신다. 주문동의를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언어들 속에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 골백번의 골은요, 경을 나타내는 10의 16제곱, 그리고 온몸이 아프다에서 오는요, 숫자 100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주문동의의 주문은 천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주문둥이는 2000년 1월 1일 태어난 신생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예, 이런 일상어 속에 있는 수를 표현을 하려면은 특히 골백번의 골 같은 경우 0을 굉장히 많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를 읽고 씀에 있어서 간편함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제곱입니다. 아, 거듭제곱.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써왔지만 그 뜻을 정의하기가 참 쉽진 않거든요. 예, 일단 거듭제곱의 말뜻부터 알아보면은요, 제곱은 제 스스로 곱한다. 그러면 거듭제곱은 거듭하여 제 스스로 곱한다가 되겠죠. 네. 사실 수학 시간에는 제곱 대신에 자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스스로 자 곱할 승자니까는 제곱과 결국 이제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승, 삼승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순 한글인 제곱, 세제곱이 더 아름다운 우리말이니까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교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니까 조금 더 확실해지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거듭제곱의 위력과 그리고 큰 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아직도 나는 조금 헷갈린다,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즐겨 먹는 자장면 속에도 놀라운 거듭제곱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흔들고 꼬아서 몇 차례 늘리면 어느덧 마술처럼 수십, 수백 가닥의 면발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듭제곱의 원리인데요. 한 줄이었던 면발을 한 번 흔들 때마다 이가 곱해져 짧은 시간 안에 면발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죠. 이렇게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는 곱하는 수를 먼저 쓰고 곱한 횟수를 오른쪽 위에 작게 쓰는데요. 큰 수를 밑, 작은 수를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하나의 수를 여러 번 곱하는 연산인 거듭제곱. 수를 곱할 때마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아무리 큰 수라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거듭제곱은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죠? 16세기 비에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A의 제곱을 나타낼 때 A의 쿼드레이텀에서 AQ라고 적었고요. 그다음에 세제곱은 A큐범에서 AC라고 적었어요. 네. 이것도 간편한 방법이기는 한데 제곱, 세제곱, 네제곱 각각 알파벳을 정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17세기 데카르트에 이르게 되면은 x의 이제 거듭제곱이라면 x를 몇 번 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지수로 표현을 했어요. 숫자로요. 네. 이렇게 위에다 이제 작게 적은 거죠. 근데 이 데카르트는 사실 우리 프로에서도 예전에 다뤘는데요. 네. 데카르트가 누워 있다가 파리의 움직임을 보고 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평면을 고안했다 하는 일화 소개드렸죠. 기억나요. 그리고 이 데카르트가 아주 멋진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참 멋있는 분 같아요. 예, 이 데카르트의 방식, 밑과 지수로 표현하는 방식에서는요. x의 100제곱이 되더라도 뭐 x를 100번 곱했다는 걸 100번 쓰지 않더라도 네. x의 100제곱 지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는 아주 간편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비에트와 데카르트를 거치면서 수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간명해지면서 식을 연구하는 분야인 대수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17세기 말에 이르면은 이 식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을 하는 미적분학의 정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지수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북한에서는 지수를 어깨수라고 해요. 네. 왜 그럴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숫자 옆에 작게 이렇게 쓰잖아요. 약간 오른쪽 위쪽에 어깨처럼 보이는 곳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예, 맞습니다. 이 어깨수는 어깨쯤에 그 지수를 적게 되니까는 나온 말인데요. 네. 이 어깨수라는 용어, 순 한글 용어인데 네.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네. 북한의 한글 용어 중에는 그 용어 자체로서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듭 제곱의 표기는 데카르트가 정립을 했지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거듭 제곱의 이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거듭제곱과 관련된 대표적인 네. 문제 중에 하나는 13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지은 삼반서에 나타나는데요. 네. 거기 있는 문제 하나 소개드리면은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7명의 노파를 만났고 각 노파는 7마리의 노새를 끌고 있고 각 노새에는 7자루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각 자루에는 7개의 빵이, 각 빵에는 7개의 칼이 꽂혀 있고 각 칼에는 7개의 칼집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개수를 모두 구하여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7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해서 7의 6제곱까지 구하면 되겠죠. 네. 중국 한나라 때부터 이 당나라에 거쳐서 완성된 수학책이죠. 산경 10서 중에 하나인 손자 산경에도 제34문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동양과 서양 전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렇죠. 동서양이 서로 교류를 하고 거듭제곱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 텐데요. 네. 그러고 보면은 수학은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지성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거듭 제곱의 재미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위력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예. 거듭제곱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재밌는 예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것은 체스판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네.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호전적이라서 전쟁을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던 한 신하가, 굉장히 영리했던 그 세타라는 신하가 체스를 소개했어요. 체스는 서양 장기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8개의 가로 칸, 그 다음에 8개의 또 세로 칸. 그래서 총 64개의 칸이 있는데 그 칸에다가 이제 다양한 말을 놓고 움직이면서 이제 승부를 겨루는 게임인데 그 병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아주 지능 게임이죠. 네. 그래서 왕이 이 체스에 푹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전쟁은 하지 않고 체스를 통한 축소판 간접 전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굉장히 그 신하한테 세타한테 고마워서 어떤 답례품을 주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네. 근데 수현 씨 같으면 뭐라 답하시겠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지금 같으면은 여자친구? 네. 네. 역시 일관되게 여자친구를 원하시는군요. 네. 근데 세타는 이제 그런 소원이 아니라 미라를 달라고 했는데요. 미라요? 어떤 방식으로 미라를 달라고 했냐 하면은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는 한 알, 네. 두 번째 칸에는 두 알, 그렇게 해서 계속 2배씩, 세 번째 칸에는 4알, 네 번째 칸에는 8알. 이런 식으로 체스판 64개를 다 채워달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그 미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소박하네요, 참. 그렇죠. 왕도 처음에는 소박한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계산을 해보고는 이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한번 그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이제 첫 번째 한 알, 두 번째 칸에는 두 알, 세 번째 칸에는 네 알은 2의 제곱이죠. 네 번째 칸에 8은 2의 세제곱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64번째 칸에는 2의 63제곱에 해당하는 미랄이 담기겠죠. 와, 2의 63제곱이요? 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만큼의 숫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랄의 개수를 다 더해보면은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네. 2의 63제곱까지 더하게 되면 그 네. 값은 2의 6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네. 그거는 약 1845경이 돼요. 1845경이요? 제가 조까지는 그래도 숫자를 써봤는데 경은 사실 뭐 써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저 1845 경계의 미랄,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네. 한번 가마니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쌀 80kg 한 가마니에 약 260만 개의 쌀알이 담긴다고 해요. 네. 미랄도 같다고 생각을 할 때 약 7조 가마니의 미랄이 되는 거죠. 와, 미랄 그 하나씩 쌓여서 7조 가만히 세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치 시간과 또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 같은데 미랄 우습게 갔다가 정말 그 왕은 쫄딱 망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금 큰 수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조, 뭐 경,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단위들이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불가사의인데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가사의는 10의 64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수의 단위이고요. 또 10의 52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항하사라고 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항하는 인도의 겐지스강을 말하고요. 사는 모래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개수가 되겠죠. 아마 10의 52제곱쯤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아,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또 뜻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 게 구글인데요. 이게 검색 엔진인데 사전에 검색하다라는 뜻으로 등재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구글에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구글, GOOGLE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구골, GOOGOL에서 왔다고 해요. 네. 한 일화에 따르면은 이 회사명을 구골로 등록을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은 이 검색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 스펠링을 잘못 적어서 구글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구골이라는 수의 단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구골플렉스인데요. 10의 구골 제곱을 말해요. 그러니까 10의 100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회사 이름에서 구골이 구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옥 이름도 구골플렉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플렉스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옥이 구글플렉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10의 제곱이 지금 계속 나와서 저도 생각나는데 이 컴퓨터 용어에도 10의 제곱을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메가, 기가, 좀 더 나가서 테라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아는 동생도 외장 하드를 산다길래 제가 1테라 정도가 괜찮겠네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쪽 단위도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킬로는 10의 세제곱이죠. 1km는 1000m이니까는요. 네. 10의 세제곱이고 10의 6제곱이 메가, 그다음에 10의 9제곱이 기가, 10의 12제곱이 테라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여기는 이제 10의 세제곱씩 공이 3개씩 붙어 가는데요. 네. 우리 아까 알아봤던 이제 만, 억, 조 여기서는 10의 4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양의 단위들은 공이 3개씩 붙는 천진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동양의 단위들은 공이 4개씩 붙는 만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영어로 큰 수를 말하려고 하면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억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억을 이야기하려면은 100만이 100개 있다. 네. 그래서 100 millio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큰 수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콧말을 찍잖아요. 큰 수를 쓸 때. 근데 세 자리마다 콧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천진법, 서양수의 단위에 더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콤마가 하나 있은 다음에는 100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콤마가 있은 다음에는 밀리언, 100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그러니까 10의 4제곱인 만, 10의 8제곱인 억 이런 식으로 나가려면은 네 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큰 수를 셀 때 저도 그렇지만 1, 10, 100, 1000 이렇게 세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큰 수의 단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 대사원에는 이 하노이 탑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사원 안에는요, 3개의 다이아몬드 기둥이 있고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기둥 중 하나에 64개의 순금 원판을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원판들은요, 크기가 큰 것이 아래에 놓이고 작은 것이 위에 놓이도록 쌓여 있는데 신은 이 승려들에게 이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한번 옮겨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 이때 2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판을 한 번에 1개씩만 옮겨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옮길 때 1초가 걸린다고 치면 이 64개죠. 64개의 원판들을 다 옮겼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예, 이렇게 원판을 다 옮기고 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이 하노이에는 하노이 탑이 없더라고요. 아. 이 하노이 탑을 만든 거는 프랑스의 수학자 루카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64개의 원판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 하노이 탑은 사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 번씩 작은 원반들을 옮겨보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죠. 예,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여기 하노이 타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우선 뭐 원판이 하나인 경우는 한 번이면은 이동할 수가 있고요. 네. 2개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원판을 2개 놓고 네. 몇 번인지 이제 잘 세어보세요. 네. 한 번, 2번, 3번. 네. 세 번. 그러니까 원판이 2개일 때는 3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그러니까 원판이 3개일 때는 7번의 일곱 번. 이동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4개인 경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한 번,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네. 4개인 경우는 15번의 이제 이동이 필요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규칙성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한 번, 3번, 7번, 15번이죠. 이게 2의 거듭 제곱 수만큼 지금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판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동 횟수는 2의 거듭 제곱만큼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더 규칙성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원판을 2개 옮길 때는 3번이 필요했죠. 네. 그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원판이 3개일 때는 7번의 이동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2의 세제곱인 8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4개까지 옮겨봤죠. 그렇죠. 4개 옮길 때는 15였는데 그거는 2의 4제곱인 16 마이너스 1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를 한다면은 n개의 원판을 옮기는 데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번만큼의 이동이 필요하게 되고 네. 이 전설에서는 64개의 원판을 옮겨야 되니까는 그 네. 필요한 이동 횟수는 2의 64제곱 마이너스 1번의 이동이 필요하죠. 네,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한 번 옮기는데 1초 걸린다고 치면 2의 64제곱 마이너스 1초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예, 2의 64제곱 마이너스 1은 아까 미랄의 개수에서도 알아봤던 수죠. 네. 1845경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1845경 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감이 안 오니까는 이제 다시 또 환산을 해보면 1년이 365일, 또 하루가 24시간, 1시간이 60분, 또 1분이 60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5,850억 년이 됩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 네. 그다음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850억 년. 아직 지구의 멸망이 오려면 멀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거듭 제곱의 위력.
이번에는 이 거듭 제곱으로 우주 여행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1977년 제작된 파워즈 오브 10은 제목 그대로 10의 거듭 제곱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시카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에서 출발해 카메라의 거리를 10배씩 늘려나갑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공원의 남녀는 점차 멀어져 점이 되고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다는 공원 옆에 미시간 호수가 나타나죠. 그리고 10의 6제곱에 이르러서는 지구가, 10의 10제곱이 넘어서자 화성과 수성, 금성 등 태양계까지 멀어집니다. 겨우 10의 10제곱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거듭 제곱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상의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답니다. 네, 이 영화가 처음 나온 게 1970년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거듭 제곱을 이용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수에서 많이 쓰이죠. 일단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이니까는요. 이 빛의 속도라면은 7분의 1초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런 빠른 속도인데 그 속도로 1년을 간 게 광년이죠. 네. 그래서 1광년은 9.46 곱하기 10의 12제곱 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듭 제곱의 위력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자,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네. 신문지를 접어서 갈 수 있다. 에이, 제가 그걸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신문지를 접어서 어떻게 태양까지 가요? 제가 딱 들고 있는 큐카드도 지금 약 한 4mm 정도? 3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내장 있는데도 이거 신문지는 이거보다 훨씬 얇잖아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수학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죠. 수학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요. 한번 신문지 접기 도전해 보시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준비를 했죠. 짠. 과연 이게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한 장이거든요. 이렇게 얇은데 제가 접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접고요. 2번을 접습니다. 자, 2번 접었는데도 아주 얇아요, 지금. 자, 3번. 자, 깔끔하게 한번 접을게요. 4번. 자, 약간 교수님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5번 접었어요. 예. 여러분들 5번 접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해보시죠. 지금 2mm, 3mm밖에 안 되는데요. 자, 이제 6번. 잘 안 잡히는데요? 7번. 잘 안 잡히는데요,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한 이 정도 두꺼워졌죠? 두꺼워졌어요. 이게 접다 보면 혹시 가능할지도. 엄청나게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제 8번째 네, 그쵸. 접고 있는데요. 사실 신문지로 더 이상은 안 접히죠. 네. 그래서 50번을 접는 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50번을 접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두께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일단 신문지 한 장의 두께가 0.2mm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50번을 접었으니까 거기에다가 2의 50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네. 그 값은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신문지 50번 접었을 때는 2억 2,500만 킬로미터가 됐잖아요. 더 기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2배씩 증가하는 복식 증가를 세계에서 8번째 불가사의다. 우리가 왜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넘어서는 그 8번째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거듭 제곱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 하노이 탑과 우주 여행으로 풀어본 거듭 제곱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들 실감하셨나요? 그렇다면 달의 질량을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달나라까지는 종이를 몇 번 접어야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 수학의 상상력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